네, 박학룡 단장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저한테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주제가 딱 키워드로 왔는데 솔직히 저는 그린 리모델링을 잘 몰라요. 그냥 이제 집수리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린 리모델링을 저한테 이제 주문을 했을까 고민을 하면서 조금 상황을 보니까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뭐 도시의 대형 빌딩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주택도 아파트가 있고 저층에 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이런 이제 저층 주택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공 건물들에 적용되는 그런 정책들만 있고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 뭐 융자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밖에 없고 실제로 그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직접적인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규모 어떤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제일 큰 두 축이 상가하고 주택인데 주택에서 저층 주거지에 있는 그런 노후된 주택들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걸 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사실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도나 고민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직접 집수리 지원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지금 이렇게 막막한데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얼마나 이제 궁금할까 하는 생각이 이제 거꾸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뭐 그린 리모델링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자 그런 제안보다는 그냥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한번 쭉 그냥 살펴보는 정도로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발제 내용 중에 제 이야기가 제일 딱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정부나 서울시가 그러니까 우리 주택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이제 자주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이제 뭘 주로 좀 진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 최근 그린 뉴딜 발표하면서 공공 건축물 중에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단계적으로 좀 그린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발표를 보면 이제 약간 좀 뭐랄까 그 껄끄러운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 한편에서 보면 이거를 그린 뉴딜의 주된 어떤 정책 내용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어요. 뭐냐면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은 당연히 공공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어떤 적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건 어떤 당연한 의무인데 그것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이 왜 안 나오지 하는 그런 좀 의문이 이제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 중에도 보면 서울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그 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걸 볼 때 에너지 부문에서 대부분 이제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부분은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건물의 전기, 뭐 조명, 냉난방 뭐 이런 부분에 대부분 이제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고 있고 이 에너지 부분에서 탄소 배출이 제일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 부분에서 그 건물 부분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노후 주택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노후 주택에서도 물론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아파트는 조금 더 이제 체계가 잡혀 있는 거고 단독주택, 저층 주거지 단독주택은 그 양에 비해서 너무 제도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는 그 상황을 우리 뭐 그 최근 우리 사회 흐름을 기억해 보시면 뭐 당연히 이해가 되긴 할 겁니다. 대부분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이런 대규모 철거와 대규모 어떤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사실 해결을 해왔고 애초부터 어떤 시스템이나 이렇게 좀 체계가 안 잡혀 있던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멸시하는 정책들을 이제 펴왔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럼 기존의 노후 주택을 어떻게
다시 재생할 거냐, 다시 좀 품질을 올릴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막막한 게 이제 현실입니다. 이 시스템이 좀 자료랑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약간 좀 헤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돌아가서 지금 건축물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의 정책 내용들을 보면 그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그 서울시가 발표하고 있는 정책 내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뭐 시스템, 그다음에 규제, 그리고 어떤 뭐 기기의 교체 이 정도고, 실제로 집의 성능, 건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걸 보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집의 성능 개선이고, 그 다음에 서울의 가꿈주택 사업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대부분 한 200만 원 정도의 그 소액의,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방 한 칸,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방 한 칸 정도의 벽단열 또는 창호 교체 정도로 해서 그 주택의 실질적인 성능 개선까지 끌어내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가꿈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능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서울 가꿈주택 사업도 여기 뭐 자료를 보시면 그 서울시 기후 뭐 백서랄지 이제 이런 거에 그 물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저감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제 그 사업 실적들을 취합할 때 가꿈주택을 뭐 2019년에 500몇 호를 하고 여기 예산을 얼마를 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탄소 배출과 관련된 실제 사업을 얼만큼 했느냐, 요건 전혀 통계가 잡히질 않아요. 그냥 가꿈주택을 몇 호 했다 이렇게만 발표를 하고 있지, 그 안에서 탄소 저감,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뭐 이제 그런 한계들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좀 실제로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그 작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돼서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지금 노후 저층 주택의 이제 에너지 문제로 다시 이제 쭉 그 근본을 돌아보면 그런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1970년, 80년, 90년대 지어진 집들이 지금 그래도 한 20년,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90년대부터 겨우 건축의 주택의 품질, 그다음에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기준들이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뭐 경제 성장이나 생활 욕구의 상승으로 단열 기준이나 어떤 건축물의 품질에 대해서 소비자들, 시민들의 그 욕구 자체가 굉장히 상승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신축 건물과 20, 30년 이상 지난 노후 그 주택의 품질 격차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애초에 그 처음부터 좀 성능이 굉장히 낮게 만들어져 있는 이 주택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 주택들에 대한 개선 욕구, 그 이제 수요들이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뭐 구조, 설비, 방수 뭐 이런 거겠지만, 제일 좀 높게 드러나는 게 지금 최근 기준에 너무 이렇게 근접하지 않은 단열 성능, 추울 때 이렇게 춥고 더울 때 더운 그런 이제 주택의 내부의 그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좀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 주택의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아파트하고 비교가 자꾸 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고품질의 신축 건물을 대량으로 빨리 이제 공급하고 있고, 뭐 어떤 뭐 약간 이제 좀 그 계층의 양극화 문제도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저층 주거지 사이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실제로도 어떤 노후된, 그러니까 낮은 주택의 성능 때문에 주거비가, 그러니까 단독주택, 노후주택이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더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낮은 성능 때문에 냉방비, 난방비 뭐 이런 비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절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성능의 문제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연비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그 소비하는 비용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전기 제품을 쓰고 더 따뜻하게 지내고 냉방도 더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 패턴은 더 많이 쓸 수 있지만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 내가 뭐 조금 더 시원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려고 할 때 비용으로 훨씬 많이 지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제 가꿈주택 그 집수리를 통해서 성능 개선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애초에는 외부 경관만 지원하다가 이제 점점점 성능으로 맞춰지고 있고 성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그린 뉴딜 취지에 맞춰서 에너지 성능을 조금 더 높일까로 이제 좁혀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의 범위도 그동안에는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이제 한정돼서 진행을 하다가 뭐 이 지도에서 보시면 조금 이제 그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그런 도시재생 활성화나 뭐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층 주거지 중에 노후도가 있고 좀 집수리나 이런 지원이 주택 개량 지원이 필요한 지역들을 추가로 이제 선정해서 전략적으로 점점점 넓혀서 종국에는 저층 주거지는 어디나 이런 주택 개선 그 성능 개선이 필요한 집은 어디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넓혀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 과정에 지금 가꿈주택 집수리도 점차 그 지원 물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서울시가 취약계층 집수리나 뭐 일반 집수리를 다 합쳐서 1년에 2,000호 이상을 개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더 좀 폭발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올해 계획됐던 가꿈주택 그 관련 물량 예산이 다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에 이미 다 끝나서 오버돼 있고 이제 9월 이후는 좀 내년하고 연계해서 이제 확대를 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서울시의 이런 이제 좀 저층 주거지로 확대 그 주택 성능 개선을 확대하는 추세는 저도 이제 좀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에너지 성능 측면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직은 그 샘플 수에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2018년에 서계동에서 가꿈주택 사업과 이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그 에너지 효율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걸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던 20가구를 그 진행을 했었고 그 중에 이제 8가구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표의 그 하단에 보면 이제 흐릿하게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이 뭐냐면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에너지 그 사용을 요구하느냐 이제 그 기준입니다. 근데 그 서계동에 있는 노후주택들의 기존의 그 사용 요구량을 보면 거의 한 5배, 6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축 주택과 기존 노후 주택의 어떤 성능의 격차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파란색 좀 진한 그래프를 보면 그거는 뭐 창문을 교체했다거나 벽 단열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성능이 이제 개선되는가를 보는데 애초에 노후 주택 자체는 그 주택의 성능 그 초기 성능의 한계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때문에 기존 지금의 신축의 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공간이랄지 뭐 구조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적정한 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창호와 벽을 좀 복합으로 해서 그 단열 성능 개선했을 경우에 기존에 비해서 에너지 그 요구량이 그래도 한 30-40% 정도 좀 절감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저희가 한 30가구 정도를 이제 샘플로 다시 에너지재단 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뭐 에너지진단사 협회 등등 하고 같이 또 한 30가구를 샘플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최초의 그 초기 성능을 진단하고
중간에 이런 그 주택의 조건에서는 어떻게 시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공사를 제안을 하고 11월, 12월 정도에 애초에 초기 성능 진단했을 때와 같은 비슷한 조건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최종 확인하고 그 개선의 결과를 가지고 인증까지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뭐 그 사후 진단은 지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한 이제 예측 값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재료와 일정한 시공 방법을 이렇게 진행했을 때 뭐 벽과 창호를 동시에 하게 되면 최소한 30-40% 이상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보면 뭐 사례 중에 두 번째 사례에서 보면 애초에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이 이제 건축주의 경제적 사정 또는 이런 오래된 집을 내가 얼마만큼 돈을 써서 얼마만큼 유지할 건가라는 이제 그런 또 그 욕구의 격차 차이 때문에 제한한 대로 안 하고 이제 그 일종의 어떤 공사의 품질, 그러니까 어떤 재료의 선택을 좀 낮추는 거죠. 소위 말하는 사양을 좀 낮추게 되면 애초에 계획했던 그 성능 개선 효과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택 개량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일단 좀 고쳐주자. 그리고 최소한 초기 성능, 기본적인 성능을 회복하고 지금의 사회적 기준에 근접하도록 좀 고쳐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게 기준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겁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성능만 비교해서 뭐 30%, 40%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가령 우리가 사회적 기준을 최소한 주택 성능이 지금 보통 한 7단계까지 나누고 있는데 뭐 5단계 이상 진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준 자체를 이제 어디다가 어떻게 설정할 건가라는 문제에서부터 뭐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제한하고 또 그걸 뭐 의무화 또는 어떤 뭐 이렇게 실제로 작동하도록 할 건가라는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실제 노후주택이 애초에 법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가 없어서 실제 진단을 들어가 보면 기준은 7등급까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그걸 비례해서 보면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막 12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12등급을 8등급까지 올리는 거에 우리가 만족을 할 건가? 아니면 적어도 그 5등급이나 이 정도 이상 올려야 그걸 인정하고 7등급 이상 나오지 않는 주택은 아예 멸실하는 쪽으로 이제 갖다가 잡아야 되는가 이런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계속 고민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집수리 지원 프로세스를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하단 부분이 서울 가kum주택 집수리 지원을 하고 있는 1년간의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린 리모델링 취지에 맞춰서 에너지 관련돼서 프로세스를 추가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4칸 정도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사전 진단, 그러니까 컨설팅 단계에서부터 이제 난관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어떤 규정이나 표준화된 주택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진단하지 않으면 그 지금 있는 성능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주택들을 진단을 하려면 진단사부터 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린 뉴딜 취지에는 아주 부합합니다. 일자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그 주택의 가장 효율적인 시공 방법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집수리로 실제로 실행이 되면 공사 업체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또 사전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동네에 있는 뭐 영세 업체들이 대부분 견적까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표준화된 시방, 재료, 그다음에 품질 관리까지를 요구하는 게 상당히 난감한 일이라 저희도 이제 집수리 업체 교육을 좀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제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원상법의 그 전문 면허 이하, 그러니까 면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나라의 감리 체계 같은 그런 걸 조금 더 이렇게 라이트한 버전으로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근데 종국에 가서 끄트머리에서는 그리고 그 품질 성능이 얼마큼 개선됐고 어느 정도의 품질이고 이게 레벨이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인증을 하고 인증된 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통용이 돼야 매매든 임대차든 이런 데 이제 작동을 할 거고 그래야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시장에서 작동되는 이 시스템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작동시키려면 이걸 등록하고 인증하고 이력까지 관리하는 이력제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플랫폼 그다음에 이거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인력이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난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난제들을 이제 풀어야 이게 그 애초에 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저층 주거 노후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을 뭐 제대로 좀 네이밍을 하고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뭐 저희 고민은 지금 답은 이제 여기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제일 규모 있게 부산도 대출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뭐 일자리나 이런 것도 또 제일 많이 연동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뭐 로컬